속보.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자입니다. 자신이 지금 텔레그램으로 회사의 실장이나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과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일 지금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체험한 내용이며 이 영상을 접한 분들은 많은 지인들과 공유하셔서 저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고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고통받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가담자를 물색하고 유인하는 방법은 벼룩시장이나 당근, 교차로 등 취업 사이트에 구직을 희망하여 자신의 정보를 올려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이응이응님이시죠? 저는 이응이응이응 회사의 모모 실장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직장을 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은 하셨나요? 물어봅니다. 아니요, 아직이라고 답하면 저희 회사는 부동산을 경매해서 매각하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선생님이 계신 지역에 저희 일을 도와주실 직원이 필요한데 혹시 저희 회사와 일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요? 질문하면 네, 누구나 휴대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저희가 지정한 장소의 부동산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그 주소지 현장에 방문하셔서 부동산 물건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주변 시설과 학교, 교회, 대형마트 등 생활 편의성을 조사하여 휴대전화로 전송해주시면 끝나는 일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구직자가 그럼 임금은 얼마를 줍니까? 물어보면 기본급 200만원에 경비와 수당은 따로 지급됩니다. 경비는 식대 교통비 등은 전액 지급되고 수당은 건당 3만원에서 6만원 정도 책정해서 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선생님에게 월 350에서 4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해드리는 거고요 라고 답합니다. 저는 60대 초반 나이에 할 수 있는 힘들지 않은 일이고 그 정도의 조건이면 합리적인 금액이라 생각하여 그럼 한번 해봅시다 라고 답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해서 보내주면 수초 이내로 근로계약서를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읽어보니 회사의 주소는 서울 구로구 가산 디지털단지 대표 김경록이라고 기재된 근로계약서로 전화로 설명드린 내용의 수습기간 한 달이 지나면 기본급은 50만원 상향 조정되고 수당도 3만원 올려준다고 해서 저는 특별한 의심 없이 그 일을 해보겠다고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재택근무 형태로 오전 9시경 출근이라고 문자를 하고 사진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전송하면 지금 업무를 확인하고 있으니 편하게 집에서 대기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라고 탑이 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카카오톡은 지난번 화재 등으로 해서 신뢰가 가지 않으니 저희들은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진행하니 텔레그램을 다운받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텔레그램은 사용자가 사용 내역을 임의로 삭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범죄 사실을 은폐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 3일 그렇게 지정해준 주소지로 가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주변 시설, 학교, 교회, 병원 등의 거리와 도착 소요 시간을 조사하여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퇴근 지시와 함께 그날의 경비와 수당을 문자로 보내주는 꼼꼼함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출근 3일이 지난 날 전화가 와 서울의 직원이 2주간 휴가를 가니 선생님께서 서울로 오셔서 서울 직원 대신 업무를 처리해줄 수 없겠냐고 제안을 해옵니다. 경비도 넉넉하게 미리 드리고 수당도 지방 업무보다 더 줄 수 있다 해서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오전 서울로 올라갔더니 몇 군데에 이동하며 지방에서와 같이 부동산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주변 환경 등을 조사해서 보내주는 업무를 하고 나니 오늘은 특별히 급한 업무는 없으니 숙소를 잡으시고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서울역 2번 출구 쪽에 물품 보관함이 있으니 그리로 이동해서 물건을 찾아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이동해 3번 출구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지정 장소로 이동해 대기하다 또 어디로 이동하라는 문자를 받고 지리도 모르는 수도권 일대를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오후 1시경에 범계역으로 이동하라는 문자가 와서 범계역 일대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안양 어느 장소로 가면 물품 대금 수금한 것을 직원이 건네줄 테니 그 수표를 은행에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 수표를 받고 받았다고 문자를 하니 구매자의 업체 주소와 태표자 이름이 기재된 거래 계약서를 문자 메시지로 받고 은행으로 가서 입금을 하고 은행을 나오니 오늘 수고하셨고 천천히 귀가하셔도 됩니다. 라고 문자가 와 저는 광명역으로 이동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니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업무가 많으니 며칠 서울에서 숙소를 잡아 업무를 해달라고 해서 한 주간 내내 서울에 있을 수는 없으니 이틀씩 나눠서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근무를 하겠다고 대답하고 월요일 아침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별일 없이 지나고 화요일 집으로 복귀하고 수요일 아침 일찍 다시 서울로 올라와 그 실장의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 매매 계약서와 수표를 각각 다른 직원으로부터 인수받아 은행에 몇 차례 입금을 하는 업무를 진행하다 문득 든 생각이
왜 그 직원이 입금 업무를 하면 되지 왜 굳이 내가 지리도 잘 모르는 서울까지 올라와서 해야 하나가 있고 부동산 회사라더니 코엠모터스는 또 뭐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문자로 전하니 김명수 실장은 그분들은 정식 직원이 아니고 사장님이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코엠도 그중 하나이고 선생님께서 서울의 정직원을 대신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이 와서 아, 이 일은 정직원이 해야 하는구나. 그러면 기본급과 수당도 정직원 수준으로 달라고 해야지 생각하며 내 차례 꽤 많은 액수의 수표를 입금하다 목요일 오후 3시경 또 직원으로부터 계약서와 수표를 건네받아 은행에 입금을 하려고 창구에 신분증과 수표를 제시하니 그 은행 직원의 눈빛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수표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수표라고 대답이 오고 지금 경찰이 오고 있으니 잠깐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비로소 내가 별 의심 없이 한 일이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자가 되어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이틀을 머물다가 석방 집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범죄자의 신분으로 나날을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어떤 처분이 내려와도 저의 죄값을 달게 받겠고 참회하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텔레그램으로 모모 실장이나 또 다른 이름의 실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과 소통하며 다른 사람을 만나 계약서나 수표를 건네주고 받으며 은행에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일 그만두셔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주위 지인분들에게 널리 공유하셔서 저와 같은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